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아이폰 쓰다가 이번에 갤럭시로 넘어온 분들 많죠. 그런데 주변 말만 듣고 처음부터 굿락 설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굿락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내가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거든요. 이게 결국은 갤럭시의 장점이기는 하지만 아이폰을 쓰다가 처음으로 갤럭시를 쓰기 시작한 유저에게는 역시 안드로이드는 복잡해, 이런 첫인상이 박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굿락 하나도 안 쓸 겁니다. 원래 폰에 있는 설정만 만질 거고요. 안드로이드를 새로 배운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아이폰을 써온 입장에서 당장 첫날에 궁금해할 것들, 불편한 것들을 익숙하게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처음에 가장 놀랄 일은 무슨 알림이 이렇게 많이 오나 싶을 거예요.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싶은데요. 아이폰은 시스템에서 알림을 끄면 그 앱의 알림이 통째로 꺼지는 반면에 갤럭시는 앱의 알림 카테고리가 존재해서 원하는 알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쉽고 결국은 이게 훨씬 더 유용해요. 설정에서 알림, 고급 설정에 들어가서 앱별 알림 카테고리 관리를 켜줍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사용하다가 알림이 왔는데 내가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알림을 꾹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알림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걸 누르면 현재 알림창에 울린 알림이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잠깐 하이라이트하면서 알려줘요. 필요 없다면 그 부분을 끄면 됩니다. 사용하면서 내가 받는 알림을 그때그때 이렇게 설정만 해주면 정말 3일 정도면 완전히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알림만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알림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는 귀찮고 한 번에 알림 설정을 다 끝내버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설정에서 알림, 앱 알림에 들어가서 필터 적용을 누르고 자주 받은 순으로 눌러보면 내가 갤럭시를 쓰면서 알림을 누가 가장 많이 보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적용하고 위에서부터 한 10개만 카테고리를 들여다봐도 거의 모든 알림을 원하는 대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폰은 프로 모델이면 상시 화면이 켜져 있고 시계랑 위젯을 확인할 수 있죠. 처음에 갤럭시가 완전히 꺼진 채로 있어서 당황할 수 있는데요. 기본 설정이 탭하여 표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정에서 잠금 화면 및 AOD, Always On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표시할 방법을 항상 표시나 자동으로 바꿔주면 돼요. 자동으로 두면 거의 불편하지는 않을 텐데 만약 자동으로 사용을 하다가 내가 원할 때 시계를 일부러 깨워서 봐야 할 때가 많았다 라고 한다면 항상 표시로 바꿔주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갤럭시가 지나치게 친절하기는 해요. 그냥 받아들이고 즐기시면 됩니다. 폴드8을 쓰다 보면 커버 화면으로 웹브라우징하고 영상 볼 일도 정말 많은데요. 딱 하나, 세로 길이가 짧아서 키보드를 사용할 때 조금 답답하죠? 여러분, 갤럭시가 얼마나 친절하냐면요. 키보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합니다. 설정에서 일반, 키보드, 삼성 키보드, 크기와 투명도로 들어가서 키보드의 위치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커버 화면에 섰을 때 높이를 많이 낮춰뒀어요. 이렇게만 해도 대화할 때 2줄은 더 볼 수 있습니다. 기왕 설정하는 김에 펼친 뒤에 동일하게 키보드 설정에 들어가서 좌우로 분리된 키보드의 위치도 잡아주면 좋습니다. 저도 기본 설정된 위치는 엄지손가락으로 가운데 부분 타이핑하기가 어려울 만큼 너무 멀었거든요. 여기서 위치를 조금만 조절해주니까 확실히 더 편하게 타이핑할 수 있더라고요. 일단 아이폰을 쓰다 왔다면 홈화면으로 갈 때 아래쪽에서 스와이프를 올리는 편이 더 익숙할 거예요.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에 들어가서 스와이프 제스처로 사용해주세요. 특히 폴드8은 커버 화면이 짧으니까 세로 길이를 조금이라도 더 사용해야 하잖아요. 아래쪽에 버튼이 고정되어 있으면 콘텐츠 영역이 줄어드니까 이게 폴드8에서는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를 쓰면서 처음에 가장 불편한 점이 한 손으로 브라우징 하다가 뒤로 가기를 하고 싶은데 오른손으로는 도저히 왼쪽 모서리가 닿지 않아서 힘들죠. 아이폰 유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갤럭시는
왼쪽에서 스와이프를 하거나 오른쪽에서 스와이프를 하거나 동일하게 모두 뒤로 가기가 작동됩니다. 아이폰 유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왼쪽은 뒤로 가기, 오른쪽은 앞으로 가기를 기대할 텐데 이건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갤럭시는 내비게이션 바를 스와이프로 사용하면 모두 뒤로 가기입니다. 일단 폴드8 유저 입장에서는 오른손으로 잡고 쓸 때도 뒤로 가기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죠. 아무래도 앞으로 가기보다는 뒤로 가기를 더 자주 쓰니까요. 살짝 TMI를 하자면 아이폰의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동작은 사파리에서 처리하는 액션입니다. 그런데 갤럭시는 구조가 달라요. 이 뒤로 가기 동작은 시스템 전체에 적용되는 글로벌 액션이에요. 그래서 앱을 실행하고 뒤로 가기 동작을 하면 앱이 종료되고 홈화면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건 OS의 구조적으로 다른 특징이라고 보고 잘 적응하면 되겠습니다. 폴드8에서는 이게 더 편하기도 하고요. 폴드8은 커버 화면과 펼쳤을 때 내부 화면 두 개를 사용하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홈 화면도 두 개가 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설정만큼은 정말 개인의 취향에 가깝습니다. 일단 설정에서 홈 화면에 들어가면 커버 화면 미러링이 있는데요. 이걸 사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미러링을 사용하면 커버 화면과 내부 홈 화면의 왼쪽이 똑같아집니다. 위젯과 아이콘 배치가 동일하죠. 그리고 오른쪽은 두 번째 페이지가 되고요. 반면에 미러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커버와 내부 홈 화면이 별개의 화면이 됩니다. 두 개를 완전히 다른 위젯과 다른 앱을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 저는 미러링을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커버와 내부 화면을 일체감 있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했고 앱을 이리저리 설치하고 삭제할 일이 많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만 설정해도 다른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했습니다. 반면에 미러링을 하지 않으면 위젯과 아이콘 배치를 각 화면에 맞게 최적의 배치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최적이라는 것에는 효율보다는 심미적인 만족감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개인의 취향 영역이라고 했던 이유가 효율적인 것이 좋고 손이 덜 가는 게 좋다. 그러면 미러링을 사용하면 되고 내가 이리저리 홈화면을 꾸미고 위젯을 여기저기 놓고 크기도 바꿔보고 이런 데에 만족감을 느끼는 분이라면 미러링을 끄고 설정하는 재미를 느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날이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미러링을 켜고 손에 익히고 나서 만지는 걸 추천할게요. 폴드8 울트라는 화면을 펼친 상태에서 세로와 가로의 화면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주 돌려가면서 쓸 일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폴드8은 펼친 상태에서 영상을 볼 때는 가로로 길게, 브라우징을 할 때는 세로로 길게 돌려가면서 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 회전 설정을 상시 켜두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커버 디스플레이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오히려 너무 쉽게 가로로 돌아가면 정신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화면 회전은 켜두고 커버 화면만 회전하지 않도록 설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설정은 아주 직관적이에요. 접은 상태로 퀵 패널을 불러서 자동 회전을 꺼주고 펼친 상태에서는 자동 회전을 켜주면 됩니다. 이러면 접었을 때와 펼쳤을 때를 나눠서 기억하고 그대로 동작해요. 사용하는 앱에 따라서 펼쳐도 앱이 늘어나지 않고 세로로 길게 보이는 앱이 있을 텐데요. 폴드8만의 문제는 아니고 폴드8 울트라를 써도 비슷합니다. 세로 화면만 지원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앱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친절한 갤럭시는 이걸 또 강제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 실험실로 들어가면 세로 보기 고정 앱에서 가로 보기 지원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되지 않는 앱을 켜주면 돼요. 대다수는 이렇게 설정해도 자연스럽게 잘 작동하는데 드물게 어색하게 늘어나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세로 모드를 기본으로 쓴다고 생각하고 끄고 써주는 편이 더 좋습니다. 폴드를 샀으니까 폴드답게 쓰는 방법을 배워야죠. 그 첫 단계는 앱 사이를 편하게 오고 가고 멀티태스킹을 원하는 대로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걸 가장 쉽게 쓰기 위한 설정이 최근 앱을 항상 보이게 해두는 거예요. 설정에서 홈화면, 최근 또는 추천 앱에 들어가서 앱 최대 4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홈화면에서 최근 앱 혹은 추천 앱을 내가 고정해 놓은 앱 옆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설정해서 디스플레이, 태스크바로 들어가서 사용 중인지 확인하고 최근 및 추천 앱 표시 역시 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태스크바는 앱 사용 중에 아래에서 살짝 밀어 올리면 되는데요. 여기서 최근 앱을 바로 볼 수 있으면 멀티태스킹으로 이어서 사용하기 쉽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는 메일과 캘린더가 그렇고 카카오톡과 오픈버블이 그렇습니다. 앱 페어라는 기능을 쓰면 동시에 묶어두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번 멀티태스킹 상태를 만들어 두고 가운데에 있는 핸들을 눌러보면 별표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홈 화면에 아이콘을 생성하면 이제는 멀티태스킹을 직접 구성할 필요 없이 이 아이콘 하나로 바로 두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어요. 갤럭시의 유니크한 UI 중 하나가 엣지 패널이죠. 설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주 많은데요. 오늘은 아이폰을 쓰다가 오면 이게 왜 없지? 했던 것들을 보완해서 바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간단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설정에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면 엣지 패널이 있는데요. 사용하도록 활성화되어 있는지 보고 엣지 패널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면 기본으로 앱만 설정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서 도구까지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도구에는 나침반, 개수기, 손전등, 수평기, 자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종종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인데 별도의 앱으로 쓰기에는 또 애매한 기능들이라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엣지 패널을 불러오고 아래 연필을 탭하면 어떤 앱을 고정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산기와 시계를 선택해 주세요. 아이폰은 둘 다 제어 센터를 불러와서 바로 쓸 수 있는데 갤럭시는 퀵 패널에 이게 없기 때문에 엣지 패널에 두고 쓰면 편합니다. 자주 쓰는 앱을 올려두는 경우도 많은데 어차피 우리는 태스크바가 있어서 엣지 패널은 나름의 용도를 정해두고 나눠 쓰는 편이 더 유용하더라고요. 사용할 때 유용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계산기와 시계를 그냥 클릭하면 앱이 실행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앱을 사용하면서 추가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 앱을 끌어서 가운데로 가지고 오면 팝업 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산기나 시계가 다른 일을 하면서 추가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팝업으로 사용하면 좋더라고요. 오늘 굿락 하나도 안 깔고 폴드 8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아이폰을 쓰다 왔기 때문에 싶은 부분들도 어디서 찾고 설정해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후속으로 굿락 정리도 한번 하면서 디테일한 설정도 한번 다룰 건데요. 솔직히 그건 필수는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만 써도 폴드 8 충분히 잘 쓸 수 있고 아이폰과 다른 갤럭시만의 UI를 100분 활용할 준비가 끝납니다. 여기에 갤럭시 AI 기능들만 추가로 사용해보면 되는데요. 이것도 별도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이폰에서 왔다면 특히 갤럭시 AI 기능들 전부 낯설 수밖에 없을 텐데 적극적으로 써봐야겠죠. 폴드에 재밌게 잘 쓰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다들 받으셨나요? 저는 드디어 내일 픽업하러 갑니다. 너무 좋아요. 스마트폰 사고 이렇게 설레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